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양수현입니다. 저는 현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시사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유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주디 3회에서 워크룸 그리고 파일드의 유현선 디자이너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고 궁금했던 김헵시바 디자이너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헵시바 디자이너님은 비전공자 디자이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카페 메뉴판 디자인 의뢰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바로 실무에 뛰어든 용감한 비전공자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다페이스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에 계시고요. 디자인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담당하시는 일당백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헵시바 디자이너님을 알게 된 계기는 다페이스 덕분인데요. 다페이스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상식들을 이야기하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로도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페이스에서 헵시바님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타이 마사지. 다페이스는 주로 영상이라는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헵시바님은 영상 안과 밖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독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타이 마사지는 타이 마사지숍 내에 묵인되는 성매매 문제와 불법적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타이 마사지숍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이미지와 문양들을 차용해 이 영상 안에서 인형극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작업은 다페이스에서의 초기 작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작업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검열 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탁소의 여자들은 앞에 타이 마사지 이후 사회 문제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에서 권장할 정도로 용인되던 낙태가 현재는 불법이 되어버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18세기 아일랜드에는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낙태나 성노동을 했다고 순수하지 않다고 규정되는 여성들을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세탁 노역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위의 여성들이라는 단체는 낙태가 불법인 나라를 벗어나 땅을 벗어나 바다 위 배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알약을 건네는 활동을 하는데요. 통제의 상징이던 세탁소의 물살을 연대의 의미인 파도로 치환했습니다. 파도 속의 하얀색 말은 이런 억압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의미하는데요. 1990년도 한국에서는 백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속설에 여자아이 출산을 기피하여서 여아 낙태율이 높았던 해입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를 백마로 표현했고 파도 속에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멋진 그래픽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DSC의 회원이시기도 한 우윤희 디자이너가 소속된 페미니즘 출판사 보말랑과 협업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 유럽 낙태 여행이라는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실을 기억하면서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다페이스에는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공감해 후원하는 이들을 다페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다페 피플이 되면 우편으로 다페 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레터 안에는
답의 피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스티커와 답페이스가 그때그때 주목하는 이슈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의 책임이라는 말 뒤에 폭력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태움 문화 같이 폭력이 자행되는 여러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터 표지에는 폭력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레터를 펼쳤을 때 좌측에 나오는 세 가지의 그래픽에서는 그런 폭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끝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러스트로 담았습니다. 뒷면에는 담당 PD들의 회고와 일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헵시바님은 답해 레터 외에도 뉴스레터, 굿즈로 답해 피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뒤엎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피드에서도 많이 보이셨을 텐데요. 올해 프라이드의 달인 6월에 서울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퀴어 퍼레이드가 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필요 이상으로 퀴어 혐오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헵시바님은 주변의 퀴어들이 걱정되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의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퀴어 퍼레이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에어맥스 줄서기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퍼레이드에 참여하면 아바타 같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외계인의 모양새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퀴어 퍼레이드의 핵심이고 자신을 대입시키고 싶을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외계인 캐릭터에서 사람의 캐릭터로 디벨롭 시켰습니다. 사람이 모양이 되고 다양했던 피부색도 오히려 인종 중립적으로 기존 이모지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몸의 쉐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에서 입을 법한 의상들도 점차 수정을 해나갔는데요. 이게 최종 캐릭터입니다. 사람들은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좀 더 화려한 색깔과 화려한 아이템들을 옵션으로 추가했고요. 좋아하던 드랙 아티스트도 참고해서 조개 브라, 망사 스타킹, 번개 모양, 헤어스타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온라인 퍼레이드에 참여했는데요. 우선 그날의 저의 기분을 물어봐 줬습니다. 그날 저는 평온했었네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머리 스타일도 선택하고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조개 껍질도 골라봅니다. 딱 저에게 어울리는 조개 껍질이라고 알려주네요. 화려하게 빨간색으로 골라봤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도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퀴퍼의 꽃, 액세서리도 골랐습니다. 앞에서 고른 아이템들이 모여 저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저의 캐릭터인데요. 캐릭터가 완성되면 나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FDSC 회원이시기도 한 스투키 스튜디오 정유미 디자이너와 협업하였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UX, UI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최종 인스타그램 피드의 모습인데요. 인스타그램 개인 피드에서는 각자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인에게 표현하는 경험을 주고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해시태그 피드에서는 길게 늘어진 행렬을 통해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13일 동안 실시간 트위터 1위도 하고 8만여 명이 정말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를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랏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헵시바님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헵시바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양수님,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사회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그런 노력이 있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느릴지라도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헵시바님의 말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헵시바님의 더 많은 작업들이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헵시바님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자리 준비해 주신 FDSC 하계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